안녕하세요. 안녕화 경제투자론 회원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경랑성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의 이 두 개의 전쟁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사실은 이 전쟁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가스 등 에너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석유에 패경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나 이런 가스 가격이 폭등이나 혹은 폭락은 달러 가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부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올해에 이어서 지금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 채널에서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등등 여러 가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면서 지금 내년에는 제가 전망하건대 역대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체로서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가 피크 차이나 아니냐, 중국 부동산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헝다 슈자인 그 창업자가 구속이 됐고요. 제가 그 창업자 슈자인의 구속에 관해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창업자 슈자인의 구속이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를 말하는가,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이 어떤 전망이 어떤 시사점을 주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 중국 경제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부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석유 가격 안정화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오펙에서 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감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까지 일어난 마당에 만약에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미국에는 엄청난 압력이 되고 또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되면서 어, 우리 경제는 한참 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더플로 책을 강의식으로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대적 배경 맞춰서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제가 여기 제6장은 이 더플로에서 제6장은 이 책이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그러면 과거의 40년 시대의 운명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40년 시대의 운명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시대적 운명을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챕터 6, 제6장에서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라는 장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제4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유가스의 가격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큰 흐름에는 지금 에너지 가격의 변동, 그리고 결국 이거는 국제 정세의 변동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큰 배경에는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전통 자동차였고요. 주로 석유 가스를 엔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석유나 가스 이런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못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까? 큰 움직임이 뭘까? 패러다임 뭘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했냐면 글로벌 자동차의 패러다임의 큰 흐름에서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미래는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키워드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요. 친환경은 결국은
석유나 가스를 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로 변해 간다고 제가 차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로 변해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에너지 원동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엔진이 기본 엔진이 변해가면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큰 흐름은 이렇게 변합니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에 스마트카 개념이죠. 스마트카.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원동력을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쓴다. 그러면 전쟁이 나도 이런 전쟁이 나도 석유 가격 변동이 돼도 만약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주로 에너지 원동을 쓸 때는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 네 번째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대세다. 그래서 모빌리티, 자율주행 스마트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스마트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변했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하드웨어는 탄소 배출 최소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이에요.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가 키워드가 떠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릅니다. 글로벌 자동차 하드웨어적인 변화에서. 그리고 이게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 기능보다도 아주 큰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디바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키워드는 AI, IoT, 사물 인터넷, 디지털 결제, 메타버스 구현입니다. 자동차 안에서의. 따라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들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전통 자동차 강국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각국들은 석유를 썼을 때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영역에서의 전통 강자였어요. 이럴 때는 선발주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턱이 되게 높아요. 자동차 진입의 문턱이 산업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카로 가게 되면 그냥 스마트폰에 바퀴가 내가 달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스마트폰처럼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담겼고 어떤 기능을 담겼고 어떤 앱들이 작동이 되냐. 그래서 그 안에서 연출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메타버스 구현을 할 수 있냐,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냐,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갔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 자동차가 내가 생활하는 모든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냐. 내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누가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은 점점 하드웨어는 간단해지고, 왜냐면 옛날은 석유 엔진, 가솔린 엔진 이런 거 쓸 때는 굉장히 고기술, 하이테크였는데 이게 배터리로 바꿔되면은 자동차를 뜯어보면 안에 몇 개 기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입이 확 낮아졌어요. 전기자동차로 가면서. 결국은 핵심이 배터리 성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잘 만드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미래의 오펙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중동 석유 국가들 우리가 오펙 국가라고 했잖아요. 석유 가격을 좌우지하잖아요. 오펙 국가들이 단합해서. 근데 앞으로는 배터리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오펙 국가가 되는 거예요. 신흥 오펙 국가. 그래서 자동차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장벽이 낮아지는 대신에 이런 배터리, 이런 경쟁력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구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니깐요. 자동차 메이드하는 이런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은 IT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중국 같으면 텐센트 이 B2C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IT 회사들 있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 손을 잡는 건 필수예요. 아니면 애플처럼 중국의 뭐 화웨이나 이런 기업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샤오미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IT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니까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강자가 이런 옛날처럼 GM이나 이런 전통 자동차를 잘 만드는 제조업 능력이 중요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IT 업체들이 ICT 업체들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얘네들이 더 강자인 거예요. 얘네들이 애플카가 나온다 뭐 화웨이카가 나온다 뭐 쇼미카 나온다 뭐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융복합 산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운전이나 앞으로는 운전은 취미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오매불만 기다리거든요. 그럼 자동차가 아마 알아서 가게 되면 저는 자동차를 뭘로 쓸까요? 제가 일하는 장소로 될 거고요. 제가 잠자는 호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주고 나한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메타버스 구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작업을 글로벌 인재들하고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시대가 왔다라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역에서 각 국가별로 경쟁력이 크게 변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계기로 제가 미래 자동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 그리고 나의 커리어의 재설계 여러분들이 나의 100세 인생의 커리어 재설계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